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맞추기에 돌입을 한 것일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움직임이 코스닥 부근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국민성장펀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민차별성장펀드는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국민들에게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입니다. 모집 규모는 국민자금이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이 1,200억가량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총 25곳에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출시 첫날이었는데 온라인 물량 일부 증권사에서는 10분 만에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하고요. 증권 앱뿐만 아니라 창고에도 지금 문의가 증가하고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게도 지금 오픈런을 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5년간 무려 150조가량의 규모를 투자를 하는데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추진하고요. 올해에만 들어가는 자금이 무려 30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펀드가 다른 것과 다른 건 일반 공모 국민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모형 정책사품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민성장펀드가 주목받는 건 알겠는데 왜 코스닥의 강한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선 이 정책자금 공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첨단 산업이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AI와 바이오, 반도체, 로봇,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첨단 전략 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자펀드는 첨단 전략 산업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비상장 기업이라던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도 대부분 코스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정부의 자금이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성장펀드의 투자 구조를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순위에 국민투자금이 들어가고 후순위에 정부의 재정 구조가 받쳐준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 국민자금을 모집을 해서요. 최대 6천억 원가량을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운용사가 이 공모 펀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펀드 10곳에게 이 펀드의 자금을 분배를 하게 되고요. 자펀드 10곳이 첨단 전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후순위에 정부의 재정이 최대 1,200억 원, 그러니까 국민투자금의 20%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펀드 운용사의 CD 자금도 전체 규모의 1%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후순위로 정부 재정 금액과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여기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손실금의 20%까지는 이 후순위의 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실금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조금 없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후순위에 정부가 무려 2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투자자들도 한번 펀드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시 첫날부터 문전선실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가요.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장점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요.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소득 공제 한도가 1,800만 원까지 진행이 되고요. 배당 소득의 9%는 분리과세로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한도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는데요. 전용 계좌 같은 경우 5년간 최대 2억 원, 연간 1억 원가량 투자가 가능하고요. 일반 계좌는 세제 혜택이 없이 연간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실 완충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20%까지는 정부가 손실금을 감내한다는 거, 그리고
마펀드 역시나 1%가량을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 일부를 같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에게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까지는 정부가 손실금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그 이상까지 손실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 역시나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손실이 확대되게 되면 투자자 역시나 손실의 전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만기 5년의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5년간 환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중도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성장 기업의 투자 비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험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3주 동안 여유롭게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전략 산업들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섹터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 속에 2차 전지와 바이오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투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업황 회복 신호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리튬 가격의 급락세가 최근에 또 다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3일에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톤당 20만 500 위안이었다가 21일 날 18만 2천 위안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의 저점을 조금 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랑 비교했을 때도 6%,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88%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4월에 양극재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2차 전지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리튬 가격의 하락세 그리고 양극재 가 수출이 많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감 속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게 일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ESS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주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수산화 리튬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간은 4년간이고요. 규모는 12,000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기존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계약을 했던 기업들은 셀 업체에 한정됐었는데 완성차 업체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처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오늘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으면서 오늘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물론이고 BDC 여기에다가 아스코 회의까지 좀 기대감이 겹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스코가 이번 달에 진행을 하죠. 시작을 하고요. 6월 2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암학회로 국제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암과 면역 그리고 임상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항암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서 기술력을 공개하게 되면 이게 또 계약으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나 신라젠, 루닛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이니까요. 아스코가 진행되고 나서 추가 계약까지 진행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성장펀드 전에 BDC 제도라고 해서 국민성장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투자 대상은 비상장 벤처 혁신 기업 그리고 코넥스와 코스닥에 있는 성장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주 투자 대상 기업의 자산 총액의 60%를 넣어야 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굉장히 영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 기업과 벤처 조합이 각각 30%가량까지 투자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국민성장 펀드에다가 BDC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이 바이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긴 기간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금의 경색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피 8천 시대를 도달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기술력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시장 살리기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차례가 온 것일까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코스닥 3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만큼 이끌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코스닥 관련 기업들 갖고 계시면서 좀 포보 현상 있었던 분들이 오늘은 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